안녕하십니까, 소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네이비실 형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릴 수도 있겠지만은 액면가가 저보다 약간 형 느낌이 나기 때문에 비실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네이비실 형이 이제 참전을 이제 했는데 과연 비실비실 할 것인가 아니면 짱짱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추론 한번 추러스 마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외인 부대 있잖아요. 네이비실이 이제 연합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린베드하고 네이비실하고 이제 섞어갖고 아니면 또 외에 어떤 레인저 출신 해갖고 4명을 어쨌든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합을 맞출 것 같아요. 티어 1 특급에.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팀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네이비실 형님만 주로 띄워주는 이유가 이분이 약간 비주얼도 살고 군생활이나 그 다음에 좀 PR할 수 있는 업적이 좀 탄탄한가 봐요. 하고 또 비주얼이 되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약간 헤드로 팀의 어떤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보이스 리더나 그 다음에 비주얼 리더로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등장 티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 공식 포스터에서 이 사람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티저 영상이 잠깐 나오지만은 참호격투 할 때 어떤 모습들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몸이 되게 좋아요. 제 어떤 느낌 나냐면 바디 쉐입 이런 거는 더 솔저스의 약간 제이모튼 느낌 많이 나거든요. 제이교관님 느낌 많이 나는데 비주얼은 되게 좀 더 샤프하고 또 원래 미군 분들 하면 막 수염 되게 많이 나 있고 하고 머리 되게 스포티하고 이런데 약간 우리나라 느낌으로 약간 투블럭 느낌의 수염도 많이 밀어서 좀 이목구비가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나오는 마스크로 제가 볼 때 제작진이 유도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느낌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수염 덥수룩하게 길고 하면은 비주얼도 많이 가려지거니와 하고 또 너무 이제 건조한 느낌과 진짜 영화에서 하는 작전팀 느낌처럼 너무 그렇게 해서 한국 군인분들하고 이렇게 나열시켰을 때 되게 좀 이질감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샤프하게 제작진들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더솔저스에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처럼 해와라고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오더를 내려줬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세원 대원님은 더솔저스 찰리팀에 이 사람은 약간 스포츠하게 군인 느낌으로 잘라오세요 하면서 그 헤어 스타일도 약간 좀 다 제작진들이 짜줘요. 약간 스포티하게 잘라오세요. 이 사람 기르세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바이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고 또 더 솔저스와 이제 비교했었을 때 더 솔저스도 많은 특수부대 외국인 팀들이 나왔죠. 스웨덴, 그린베레,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린베레, 그 다음에 사스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 하기 일전에 저는 그린베레 신조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억압에서 자유를 이렇게, 억압받은 자를 이제 자유로 이렇게 구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을 이제 자유로부터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그린베레 분들은 훈련받고 자기들이 그린베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압을 받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떤 희생의 어떤 문구인 것 같아서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그린베레가 이제 한국 특전사잖아요. 특전사가 이제 미 그린베레를 이제 모티브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많이 닮아가려 한 거고. 그래서 자기들은 정작 훈련받고 뭐하고 하면서 울타리 내에 갇혀갖고 사격하고 훈련받고 비상 같은 거 걸리면서 통제받고 하는데 진짜 이제 사회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억압은 자기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억압으로 자유를 이제 만들어준다는 어떤 그런 뜻이 담기는 것 같아서 최근에 누가 제 댓글로 그린베레 군가를 태그 걸어주면서 꼭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기도 노래 가사 중에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이란 이제 가사가 나오거든요. 하고 또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린베레 노래 가사 중에 좀 이게 외람된 이야기인데 한 10명이 이제 점프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은 죽는다. 하고 또 100명이 시험 본다. 근데 결국엔 3명이 이제 테스트에 남는다. 하고 또 나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는다. 하고 젊은 와이프하고 아들이 있다. 근데 내가 죽게 되면은 내 가슴에 박혀 있는 은색 휘장을 떼다가 내 아들한테 달아줘라. 그리고 내 아들을 또 그린베레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걔는 용맹해서 다음 그 걔가 있을 테스트에 그 100명 중에 3명 중에 그 걔가 이제 그린베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 유언의 가사도 있고요. 젊은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실제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점프하면은 반은 죽거든요.
실제 작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워게임 같은 거 제가 특전사에 있었을 때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점프를 하잖아요. 저희 적지 만약 북한에 전쟁 터졌어요. 특전사 부대 출동해요. 강화해요. 점프해요. 그래서 적지 중심에 이제 뛰어내리잖아요. 그 강화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착지하는 순간에 반은 죽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낙하산이 뭐 야간에 하든 뭐 하든 소음이라든지 어떤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관총으로 맞는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살이 된다라고 워게임에서도 우리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근데 그게 이제 가사에 담긴 게 저는 이제 육군 특전사로서 이제 되게 좀 그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거 들으라고 계속 이제 그 노래를 태그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기분이 되게 센치해서 뭔가 아니면은 뭔가 군대 부심이 약간 생겨서 그런 거와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네이비실 노래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린벨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이어가 보자면은 세계의 특수부대가 나왔었다, 더 솔저스에.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그걸로 나왔잖아요. 교관 느낌, 팀장 느낌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미션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사람들의 한계치라든지 갈아 넣는 느낌은 출연했던 대원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체력이나 리커버리 상태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이비실도 병사 대 병사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교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좀 공평하고 이게 좀 더 솔저스와 다른 어떤 대조적인 부분이고요. 그렇다. 팔짱 끼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해서 네이비씨를 불러들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와서 실제로 병사 대 병사로 이렇게 플레이 하려고 해. 막 이제 진흙탕에서 구르고 실제로 참호해서 이제 비비려고 이제 나온 게 되게 좀 더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실감 나죠. 하고 또 막 댓글로 이렇게 달아요. 막 아니 그 뭐냐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 이 프로그램의 등수를 떠나갖고 세계 최강은 소시 네이비씨라고 이제 그린벨이 아니냐.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 자체가 강대국이고 강대국에서 이제 뿜어져 나온 어떤 지원이나 장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내가 미국 특전사 안 가고 한국 특전사 안 가고 미국 특전사 갔다라면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라는 옛날에 이제 남북전쟁 말고 작은 어떤 테러전쟁 같은 거 말고 실제 교전이 크게 많이 없었잖아요. 예. 어떤 특수전을 할 수 있는 교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전을 대비해서 물론 현역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치만은 실제 작전이 많이 이렇게 안 낮췄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제 작전에 의해서 쌓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하고 그런 수준 차이가 없지 않게 나지 않느냐. 그치만은 다른 어떤 특수부대보다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실전 경험은 모자르더라도 실전 경험이 있었던 특수부대 출신들과 연합작전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UDT, 특전사 707 뿐만 아니라요. 예, 해병대, 수색대, 해병대 뿐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전 세계 국가가 막 다 솔직히 내전 있고 전쟁에 뛰어들고 이러진 않은 거니까 비단 우리나라만 이게 해당되는 나라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특수부대의 어떤 전력적인 개인 능력적인 역량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UDT라든지 특전사라든지 707라든지 해병대라든지 CCT라든지 정보사라든지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비실 대원분들도 물론 훌륭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분들이 피지컬적으로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전쟁처럼 또 이 프로그램을 경연 프로그램을 묘사할 수도 없는 거고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실제로 사람 뭐 실탄 장전해갖고 쏴가지고 막 순대 줄줄 나올 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대테러 미션을 하게 된다면은 뭐 비비탄으로 해야지 실제 사람을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방송 심의에도 걸리거냐. 그래서 강철부대 3가 제가 이번에 보면은 볼 때 이제 예상한 바로 굉장히 이제 제일 어떤 실전에 가깝게 미션을 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솔저스 여태까지 나왔던 뭐 밀리터리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근데 이게 실전하고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를 매겨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사살을 하지 않는데 모의 사살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매겨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이런 어떤 고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이번에도 실탄 협조 굉장히 많이 하고 실탄 사격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미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격수 사격, 뭐 기동 사격, 권총 사격 이런 것들로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들은 많이 제외시키지 않았나라는 예상도 이렇게 연계해서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이비실 형들 그 미군 부대를 캐스팅할 때 굉장히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덧솔저스에서도 후문으로 들었는데, 덧솔저스 프로그램을 컨설팅 했었던 군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상사, 제가 이번에 진급할 때 그 교육대에 같이 입교해서 이제 상사 동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덧솔저스 이제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 뭐냐 3명 불렀잖아요. 그린베레, 스웨덴, 사스 이렇게 부를 때 돈 진짜 억 단위였대요. 억 단위.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건 쉽죠. 왜냐면 이 사람들 뭐 우리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촬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반나절이면은 가지만은 미국에서 일로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팽팽 자빠져 놀고 막 강철 부대 가지고 이 프로그램 나갔다고 달달이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현생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 직업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된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또 엄청 괜찮은 사람을 캐스팅하고 싶었어도 이 사람이 한국 강철부대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안 맞아서 이렇게 캔슬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실 부대를 데려와서 프로그램에 구현시킨 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들어보니까 덧솔저스도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일주일 코로나 격리시켰고, 또 프로그램 찍고 나갈 때도 일주일 격리해야 되고, 그 체류 비용을 다 이 사람한테 출연료로 메꿔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자기 직업으로 벌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대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출연료를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이비실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네이비실 형들이 좀 악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이런 대원들보다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문화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하고, 또 언어 소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상생활 하고 할 때 좀 더 피로감이 있겠죠. 왜냐면 다 통역을 통해서 어떤 통제라든지 프로그램 촬영할 때 어떤 순서라든지 스케줄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서구 식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되게 이게 고증인데, 덧솔저스에서 제가 요한 팀장하고 계속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먹고 자고 뭐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밥을 아예 못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햄버거랑 이런 거 가끔씩, 왜냐면 뭐 촬영지가 되게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였거든요. 거기 뭐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제작진들이 엄청 힘들게 가가지고 뭐 햄버거나 이제 피자 같은 거 사올 때 그때 많이 먹어두고, 그 다음에 핫브레이크 막 이런 거 먹고, 스니커즈 같은 거 한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냐면 밥차가 나오는데 제육볶음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입맛에 안 맞나 봐요. 거의 안 먹더라고요. 같이 아예 거의 진짜 한 2숟가락 뜨나? 그냥 엄청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컨디션이 난조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네이비실 그 형 보니까 뭐 예멘하고 콩고였나? 이렇게 파병 지역을 갔다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라크 뭐 이제 청해 부대 많이 가지만은 미군 부대 파병만큼 엄청 위험 지역이진 않거든요. 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위험하진 않지만은 완전 위험한 어떤 레드존은 미군들이 완전 거의 이렇게 주둔해서 파병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약간 좀 후순위로 좀 안전지역에서 이렇게 파병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군들은 진짜 파병 생활에 테러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파병 생활 하면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교전도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미군들은 진짜 실전인 어떤 그 비율이 엄청 높아요. 진짜 좀 약간 살얼음판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강철부대 미션에 이제 할 때 찍을 때 얘네들이 진짜 어떤 미션의 마음가짐, 프로그램 예능으로 이제 접할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진짜 실제 작전했던 어떤 프라이드와 내가 네이비실이요, 내가 그린베리오라는 마인드로 뭐 질 때 지더라도 약간 실제 약간 교전 수칙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걔네들한테 피로도라든지 승리를 부르는 어떤 미션 각도는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 제가 이런 시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푸냐면은 제가 요한 팀장하고 팀이 됐어요가 이제 팀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팀이 이제 어떻게 나가면서 더 솔저스에서 이제 미션을 할지에 대해서. 요한 팀장은 이제 그분도 이제 스웨덴의 특수부대 출신이 있으면서 파병 생활이라든지 파견 생활을 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했고 실전 중에 실전과 같은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총기 같은 거 상대 우리 팀 긁으면 안 되고 어디 가더라도 총기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게 비비탄 총이었잖아요. 예. 에어소프트 건이었는데도 이거를 완전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예.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리고 입장 차이도 있는 게 요한 팀장은 여기서 떨어지든 남든 출연료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떤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우리처럼 크진 않잖아요. 왜냐면 나는 찍고 가버리면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스웨덴에서 뭐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스웨덴 악플 달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넓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한 팀장은 그때 실전처럼 하고 싶다 지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전처럼 하고 싶다. 예, 막 그냥 행군 같은 거 하고 쉬고 뭐하고 할 때도 총기 무조건 사총해야 되고 총기 또 이렇게 긁으면 안 되고 어디 화장실 가다가 총기 들고 다녀야 되고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완전 진짜 우리가 현역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거치면서 하고 싶다 하고 실제로도 미션 간에 그런 거 지적을 다 했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하면서 체력이 이렇게 갈가져서 뭔가 피로도를 느끼면서 미션을 한다라기보다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좀 뭔가 유도리 있게 하고 싶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끝났을 때 여론이라는 이런 게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도설져서 찍고 뭐 미국 가서 가버리면은 그만인데 그게 아닌 조건이잖아요. 또 한국 참여한 사람들은 이걸 이후에 뭐 어떤 것들을 뭐 연예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또 어떤 부대를 대표해서 중압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여러모로 감정들이 이제 좀 종합돼 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정석대로 하다가 1라운드에 떨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1라운드의 결과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걸 난 배제하고 싶다. 미션을 진짜 미션으로만 받아들이고 싶다. 이게 실제 뭐 작전이지 아니지 않냐. 실탄 가지고 우리가 작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대립하다가 결국엔 요한 팀장님이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줬는데도 그래도 이제 미션 하면서도 그런 수칙이라든 이런 거는 준수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해서 네이비실 형들도 타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저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봐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있어갖고 그냥 진짜 미션처럼 해서 뭐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맞추는 데 있어서 막 그 짜세 다 잡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강철부대 원 미션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미션으로 접근해서 승리를 많이 불렀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건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예. 왜냐면은, 저게 무슨 이렇게 막 어떤 이렇게 작전이냐. 예. 왜냐면 근데 참가대원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겨야 되는 게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약간 입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진봉 선배님도 피할 수 있는 미션 다 피했잖아요. 체력 이제 갉아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포기했는데도 뭐 팀에 마이너스 없고 또 이 미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마이너스가 없는 거면 다 뺐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의 어떤 여론으로는 안 좋게 몰매를 맞았잖아요. 미션 다 뺀다. 군인의 정신 맞냐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딥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군인으로 보이는 거고 군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비역들도 군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은 이진봉 선배님은 와서 기왕 출연한 거 예를 들자면 이진봉 선배님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기왕 출연한 거 우승을 목표로 나왔겠지. 어떤 리스크를 이제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하지 않고 싶은 어떤 미션들도 다 해가면서 예를 들자면 다 해가면서 정의로운 모습 멋있는 모습 하다가 나중에 체력 개설돼가지고 결승이나 이럴 때 퍼져버리면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산과 전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세로 접근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요 편집할 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할 거 아니에요. 강철부대 3를 찍었으면은 저도 이거 더 솔저스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건데 더 솔저스에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자들이 요걸 이제 편집하면서 옆에 이제 전술 컨설팅 했었던 사람들도 조금씩 편집에 약간 관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테러 진압 작전에 관련된 미션을 했어요. 우리 뭐 폐 리조트에서 이제 대테러 미션 했었잖아요. 예.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서 할 때 막 모 대원은 아예 뭐 총기라든지 이런 거
사람 다 긁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멋있는 신이 나왔는데 교전 수칙이라든지 CQB 수칙에 있어서 너무 이게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편집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걸러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멋있게 또 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뽕 빠지고 컷이 딱딱딱딱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작진들의 고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짜세나게 기왕, 왜냐면은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도 볼 거고 뭐 현역이신 분들도 볼 거고 예비역들도 볼 거고 뭐 예를 들어 테트르 진압작전이라 예를 치자면 테트르 진압작전에 관련된 거를 전문적이게 하는 해외인 사람들도 볼 거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자세로 미션을 하기 위해서 막 나오거나 해버리면은 제작진들은 원치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걸러내고 속가내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멋있는 부분은 그냥 내버리면 되는데 요즘은 또 너무 이제 전문화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높낮이가 생겼기 때문에 막 이게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옆에 전술 컨설팅 했었던 사람들도 이걸 계속 가이드라인 잡아주면서 또 편집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 그냥 어떤 예능 프로그램 편집하듯이의 어떤 검열하고 또 틀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고증들도 제가 프로그램 찍어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사연과 또 내막들이 있더라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비실 형들이 미군이라는 팀으로 더 솔저스는 이제 오합지졸로 이제 섞였지만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섞여서 이제 뭐냐 짬뽕 콜라보레이션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미군 특수부대의 어떤 자부심이라는 어떤 세계관이 이제 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팀들하고 비벼질 때 하고 또 대신에 이건 있어요. 네이비실 팀이 분량은 엄청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분량이라든지 비중은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는 어떤 편집점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왜냐면 동양인들 중에 유일무이한 이제 한 팀의 어떤 서구 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네이비실 보려고 강철부대 3 보려고 쪼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 영화에서나 나오던 팀이 실제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또 이 국내 부대 사람들하고 또 부대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궁금증과 흥행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시각들은 또 진짜 일반 유튜브에서 특수부대 컨텐츠 아예 강철부대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야기 이런 시각에서 말 못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 나와봤으니까 또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대변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입으로 체력 단련했는데 입술 뻔병 와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컨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